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문이 먼저다 경제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 내가 사실 수능 완성을 몇 개 찍어서, 갖고는 있어. 근데 업로드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개강을 하고, 이제 나도 이제 수업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있고, 이제 내 사회문화 수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바빠가지고 편집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은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이제 먼저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9월 모의고사 이제 내가 내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진짜 풀어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낯설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왜 낯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조금 좀 1차원적인 시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좀 응용되고, 이렇게 심화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이제 개념을 빡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너네가 어렵게 느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좀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네들의 희망사항인 거고, 사실은, 이제 모든 단원이 마찬가지야. 이렇게 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조금 1차원적인 개념을 많이 건드리는, 그러니까 너네가 막 개념은 이제 3월, 4월 막 이때 했잖아. 근데 이제 지금 6월, 9월 막 이때는 너네가 막 응용된 막 심화 문제를 막 풀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에서 개념을 막 물어보니까 너네가 앗! 이러고 이제 당황을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야 까놓고 말하면 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어, 너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실무 많이 풀잖아. 뭐 서바이벌도 풀고 뭐 더프도 풀고, 강사 모의고사 이거보다 훨씬 어렵지. 근데 서바도 마찬가지고 더프도 마찬가지고 강사 모의고사 마찬가지고, 너네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풀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응용되고 심화된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건데, 갑자기 평가원에서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니까 너네들이 하면서 이제 시간도 많이 뺏기고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표 풀 시간은 없지. 근데 도표는 도표가 또 1차원적으로 나왔어요. 보니까 지금 10번도 마찬가지고 20번도 그렇고 굉장히 1차원적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이제 이런 게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어, 지금 이미 시험 본 지 이틀이 지난 상태에서 찍기 때문에 등급헌 예측은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제 내가 내 학생한테는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게 풀어봤을 거 아니야. 풀어보면서 사실 등급헌 예측을 했는데 난 1컷이 45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미 등급컷 대충 나왔는데 너 뭐 예상한 게 당연히 맞다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긴 하지만, 뭐 어쨌든 1컷이 45점 정도로 형성될 시험인 것 같다. 근데 그 정도면은 굉장히 출제를 잘한 편이다. 물론 내가 이 시험지가 완벽하고 뭐 이제 흠잡을 데 없이 100% 너무 퍼펙트한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잘 낸 편 아닐까. 그리고 또 어김없이 6평이랑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출제를 한 것 같은 스멜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음,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들보다는 교사들이 이제 현직에서 너네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문제는 조금 덜어올지언정, 난이도 조절은 그래도 교수님들보다는 교사들이 하는 게 너네한테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더러운 거는 사실 실무가 더 더러워, 얘들아. 너네가 찬양하는 무슨 선생님, 무슨 강사분 이런 분들보다 어, 그래도 교사들이 낸 게 좀 덜 더럽습니다. 덜 더럽다는 거는 덜 어렵다는 거거든, 사실.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1번부터 그냥 대충 이렇게 슥슥 보면은, 야, 1번이 지금 오답률 2위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게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제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건데, 기억부터 리을이 나오면은 자연현상 두 개, 사문현상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 이게 다 자연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다 사회문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꼭 2대2로 자연, 사문 이렇게
깨끗하게 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됐어. 틀려도 돼. 나도 다 맞지는 않아요. 나도 가끔 이제 실무 풀면은 틀려. 근데 교훈만 얻었으면 됐다. 그래서 너네가 수능에서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번 틀리면 어때? 틀리면 그냥 친구 옆에서 좀 부끄러운 거지. 근데 그냥 부끄럽고 끄시면 안 되고, 꼭 2대2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 음.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2번이 이제 실제론하고 명목론인데 이것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이제 틀렸다는 거는 너네가 이제 사회 명목론이 사회 계약서를 바탕으로 탄생한 이론이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고요. 그걸 모르더라도 풀 수 있었는데 그래도 틀린 이유는 너희가 독해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인신공격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말을 세게 하지만 틀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는 독해의 문제야.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이 사회를 탄생시키는 게 개인의 합의에 의한 거라는 거거든. 근데 그거 알면 당연히 명목론인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3번도 이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이제 지위와 관련된 거였는데 어떤 거는 지위에 해당하고 어떤 건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그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상주의잖아. 별명 이런 것들. 내가 어디 처음 만난 사람들 자리에 가가지고 저는 뭐뭐입니다. 저는 뭐 강사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저는 악성 민원인입니다. 아니면은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런 데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자기가 실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악성 민원인 같은 거는 지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얘기하고 싶고요. 4번 자료 수집 방법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5번이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관해서 너네들이 어떤 개념을 사전적으로 풀어낸 것. 그런 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위 분류를 하위 카테고리화 한 것 요런 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니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가 나왔어요.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6번 보시면은 6번 지금 당연히 기갈상이 하나는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7번이 이제 전통적으로 나오던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그래서 정말 세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보고 이게 어떤 사회 집단이나 사회 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끔 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네가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개념을 툭 찔렀더니 애들이 우수수수 무너졌던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아는 거지. 너네가 공동사회 이익사회랑 1차 집단, 2차 집단을 헷갈려 하는 걸 교사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출제를 했고 심지어 그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이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좀 낯설었다는 느낌을 받을 만은 해요. 왜냐면은 기존의 출제 방식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를 틀린 애들이 구평 더럽다. 구평 이상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깔끔하거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중요한 개념에서 그냥 개념을 정답으로 낸 건 사실 이거는 배려해 준 게 아닐까.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더러운 시험은 아니다. 그 얘기가 꼭 내가 해주고 싶었고, 8번은 이제 6평에서도 나왔었는데, 음,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요 글에 이제 주제를 찾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막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 9번이 이제 너네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이건 사실 1번, 2번 질문과 4번 질문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질문이 맞고 어떤 질문이 틀렸는지 생각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 그래서 9번 너네가 좀 어려워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2점대로 나왔기 때문에 무난했다. 그다음에 10번을 막 신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신유형이야. 구유형이지. 응? 그냥 계층 이동. 그래가지고 갑을 병에 계층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하시고
왜 갑국, 을국, 병국에 계층 이동, 계층 구조의 모형 파악하면 풀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신유형이냐? 이런 건 신유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신유형이 아니고 쉬운 유형, 쉬운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번은 이제 문화의 태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가에는 상대주의적 관점이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12번은 이제 진화론, 순환론인데 이건 너무 쉽게 순환론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13번이 조금 또 독특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사실 이 시험지에서 13번이 제일 어려웠어. 왜냐면은 이거 꼼꼼히 읽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나는 좀 자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어렵게 나왔겠어 하고 이제 슥슥 읽다가 이제 틀릴 수 있는, 이제 꼼꼼히 읽었어야 되는, 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는 이게 사실 사회운동 문제인가 하고 봤는데 반문화, 하위문화 문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14번은 또 이제 축적성, 뭐 공유성, 변동성 이거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웠고, 15번이 이제 너네가 좀 익숙하게끔 출제가 된 도표지. 그런데 이제 중복수급자가 아니라 비수급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음, 그래서 다 더해서 10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복수급자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라는지 대충 감이 올 거야. 자, 16번. 지금 대중문화가 또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슥슥 읽으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17번이 관료제, 탈관료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사회가 살짝 나왔는데 쉬웠죠? 근데 이제 그 답을 1번으로 찍은 학생들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돌아가셔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그 단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라 라는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8번은 이제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접변이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고요. 답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쉽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오답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19번 이제 사회적 소수자가 나왔는데 사회적 소수자도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이고, 20번이 이제 너네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요거는 사실 너네가 분수를 좀 다루는 능력만 있으면은 틀릴 문제는 아니야. 분수. 말 그대로 분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이렇게 쓱 봤더니 나는 이제 경제 선택자이기도 하잖아. 경제 선택자들한테 좀 미안한 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경제는 포기했어요. 내가 경제를 못하는 건 아니고, 경제가 너무 이제 내 사회문화에, 경제에, 내 학교에, 과외에, 그런 일까지 다 하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경제는 사실 좀 유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질문은 얼마든지 하세요. 질문은 100개도 받아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 경제까지 촬영하기에는 몸이 하나인지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좀 조교를 둬서 이 유튜브 관련된 거를 좀 조교한테 다 일임을 할까 생각 중이야.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내년에 다시 경제를 할 힘이 생기면은 경제도 시도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경제를 하는데 사실 경제 선택자들은 이게 쉬웠을 거야. 왜냐면은 우리 실업 파트에 가면은 비실취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수 계산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그냥 똑같아요. 저기 일반 사회 교육과 출신 교사들이 그 파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 좀 자극 전파가 된 게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총평 하자면은 대충 요렇고요. 우리 1번부터 전문항 해설을 할 건데, 아이고 화이트보드가 안 나오네. 화이트보드가 아니라 보드마크가 안 나온다 그래야 되지. 화이트보드가 안 나오네.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얘도 맛이 갔네. 이따 잠깐 끊고 보드마카를 이제 교체하러 갔다 와야겠네요. 우리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 당연하죠. 한번 보시면은 기역,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된 거는 사람이 개발한 거니까 사회문화 현상이고요. 니은,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이건 모기가 앉는 거잖아. 사람이 앉는 게 아니죠.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디귿,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한다는데, 요거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은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한대. 이거는 모기가 사람의 다리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거지, 사람이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인간의 의지 의도와 전혀 무관한 자연현상이에요. 음. 리을 댕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자연현상이죠. 어, 기억만 사회문화 현상이었고, 니은부터 리을까지가 자연현상이었는데, 저 1번부터 볼게. 기억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이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여기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2번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는 사회문화 현상. 근데 니은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시면은 자연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모두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답이 될 수가 없고, 가치 함축적인 거는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인데, 디귿과 리을이 모두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것도 사회문화 현상이죠. 마지막 5번 보시면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 지금 제대로 나오는 보드마크 하나도 없어. 얘는 제대로 나오나?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좀 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 밑줄 치세요.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요게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 그러니까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명목론이에요. 사회 명목론. 음. 그래서 조금 이제 부가 설명을 하자면, 사회 명목론은 사회 계약설이라고 들어봤니? 사회 계약설은 말 그대로 사회는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발생을 했다 요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원시 시대에는 사회 같은 게 없었는데, 사회가 없다는 건 사실 약속이 없다는 거거든. 약속이 없고 그냥 막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살더니 막 이렇게 막 옆집 친구가 와가지고 막 우리 아빠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막 노예로 막 해.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남의 집에서 또 가가지고 우리 이 공동체를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두머리를 죽이고 이 집단 전체를 또 막 노예로 데려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잖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 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어, 이런 약속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 계약설이 사회 명목론의 이 베이스가 되는 이론이거든. 그래서 요걸 알았던 친구들은 이제 이번 문제를 안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의 개념 공부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틀린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사회 계약설이 무엇인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알려줄 거고, 나는 선생님이 없다. 나는 독학이다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전화해.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요거 알면은 이게 명목론이 쉽게 파악이 됐을 거고요. 이제 기억부터 보시면은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거는 사회 실제론이죠.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니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명목론이죠.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디귿.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사회 실제론이죠. 네, 마지막 리을 보시면은 사회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명목론이에요. 답은 니은과 리을 하셔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밑줄 친 기역부터 시옷에 대한 설명인데, 어렵게 공무원이 된 갑은 악성 민원인과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해야 할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할지 고민했대요. 자, 이 고민이 밑줄에 나오면은 이게 어, 역할 갈등인지를 물어보는데, 일단 이 니은은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역할 갈등이 아닌데, 자, 역할 갈등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역할에 충돌이 나와야 되거든. 예를 들면은 엄마로서 뭐 딸의 뭐 졸업식을 갈지,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서로 다른 두 역할이 충돌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회사 다닐지 저 회사 다닐지, 이 강사의 수업을 들을지 저 강사의 수업을 들을지, 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여기 어디에 서로 다른 두 역할이 나와. 그런 거 없죠. 이제 이런 거는 역할 갈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자, 그러던 중 취미 생활을 담은 갑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지다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대요. 갑은 더 나은 방송 제작을 위해 촬영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 자, 리을은 제사회화죠. 음, 리을은 제사회화고요. 갑의 배우자인 한식 요리사 을은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어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로 바쁜데, 갑은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육아에 지쳐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을은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육아에 전념하고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시옷은 역할 갈등이에요. 음. 여기는 이제 서로 다른 어떤 두 지위가 나오냐면은, 내가 패널로서 방송 출연을 할지, 아니면 부모로서 육아를 할지, 어, 서로 다른 두 역할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잖아.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역할 갈등을 하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1번 선지부터 보시면은, 기역은 성취 지위냐, 기억은, 얘들아, 진짜 중요하다. 기억은 일단 지위가 아니에요. 음. 근데 지위가 아니면은 성취 지위도 당연히 될 수 없어. 성취 지위도 지위잖아. 그래서 성취 지위가 되려면은 지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성취 지위가 될 수 있는데, 악성 민원인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위가 아닌 것들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별명, 별명. 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불린다. 음. 이런 거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 너무 이제,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뭐 병신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그 병신이 걔 지위가 아니잖아. 어? 근데 이제 별명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가 있어요. 이상주의자.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평화주의자, 아니면은 뭐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은 지위가 될 수가 없어요. 지위라는 거는 실제 세계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여야 되는데, 이런 거는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은 연극 등의 배역은 지위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주인공 이런 거 있잖아. 뭐 조연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영화의 주인공 뭐 예를 들면은 아이언맨이라고 해볼게. 아이언맨은 실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야. 영화, 드라마, 연극은 모두 이거 가상의 세계거든. 응.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성취지위냐 귀속지위냐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해야지 지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취지위나 귀속지위도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이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돼. 2번 볼게. 디귿은 공무원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의 보상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진 거잖아. 그래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 행동이겠고, 그다음에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어, 보상이라고 뭐 어디서 스카우트를 받았다. 뭐 이러면은 아니 뭐 기획팀에서 홍보팀으로 갔다고 뭐 돈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뭐 홍보팀 뭐 부장으로 뭐 원래는 대리였는데 부장으로 발령받았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어디 뭐 충주시 그 유튜브처럼 뭐 어디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7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타 기업에서 뭐 스카우트를 해갔다든지 이러면 이건 보상이 맞는데 음, 그냥 홍보팀으로 발령받은 게 끝이잖아. 이게 어떻게 보상이야. 돈을 많이 줘야 보상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상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일단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이 아니죠. 이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유명해지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도 틀렸고 음, 보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다. 음.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이제 틀린 선지가 되겠고, 자, 3번 보시면은 미음은 한식 요리사로서 을의 역할 행동에 해당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까? 역할 행동은 음, 역할 행동은 실제 행동 방식이어야 되거든. 음, 실제 행동 방식이어야 돼. 행동 방식.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해. 행동 방식. 음. 행동 방식이라는 거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돼. 어떤 행동. 근데 지금 미음을 보시면은 어,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이지, 신념. 응. 신념은 이거는 생각이잖아. 생각. 어, 생각은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은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역할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뭐 강연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전통 음식 보존을 위해서 집 마당에다가 장독대를 담궜다던가 뭐 그런 뭔가의 행동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역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답은 4번인데 니은과 달리 시옷은 아까 역할 갈등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번 보시면은 리을은 갑의 제사에 맞는데 비읍은 자, 이미 고정 출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 사회가 되려면은 얘기 사회하는 음, 자, 미래에 소속될 또는 소속
소속되고 싶은, 소속을 희망하는 집단의 뭐 가치관이나 아니면 필요한 거를 뭐 미리 습득하는 요런 거야 되는데, 이건 이미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사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이 아니라 5번이죠. 그래서 뭐 여러모로 1번부터 5번까지 4번 빼고는 다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이제 4번. 지금 검은색이 아예 안 나오고 있는데, 진짜 환장하겠네요. 잠깐만요. 우리 4번. 자,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왔는데, 자, A, B, C, D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A부터 보시면은, 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A를 고려해 볼 수 있겠대요. 그래서 지금 A가 뭐, 참여관찰법이나 문헌연구법 중에 하나일 텐데, 답이 네, 좋습니다. 아동들이 우리를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참여관찰법이죠. 지금 봤더니 연구자 을이 되게 잘생겼어요. 이런 연구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네가 대학 가면은 잘생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오해를 하고, 예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 갑자기 대학생이라고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너네 학교에 너네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대학 가면 똑같이 있어요. 나도 대학생인데, 나 봐봐. 나도 대학생인데, 대학생이라고 막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없다. 어. 근데 이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너네 끼케봐야 한 고등학교에 1000명 정도 있잖아. 나는 그랬어. 난 이제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현대고등학교는 1200명이었거든. 근데 이제 한국 외대는 네이버에 봤더니 25,000명이래. 어? 그러면 당연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의 양은 많겠죠. 근데 확률은 똑같다.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 연구자들은 보통 이렇게 다 안경 쓰고, 칙칙하고, 검은색 뭐 체크 남방, 네, 막, 살찌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연구자인데, 이러면 또 연구자에 대한 비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연구자들, 멋지죠. 아무튼, 이런 연구자는 이제 현실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무슨 과일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과 연구소가 있어. 우리 과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내가 우리 과 그 연구소 조교거든. 근데 그 우리 과 연구소에 보면은, 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 연구자 병을 봤더니, 아동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서 B를 사용하기엔 좀 부적절하대요. B가 이제 질문지법이 되겠고,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찾아보는 것도 대안인데, 자,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하는 거는 문헌연구법이기 때문에 C가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이제 나머지 하나 D가 실험법이 되는 거고, 자, 그럼 1번부터 볼까? 자, 1번. A와 달리 B는 질문지법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질문지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4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 C에 비해 A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자, 요거는 문헌연구법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적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D와 달리 B는 질문지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자, 요거는 일단 질적 연구에 대한 특징인데요. D가 지금 면접법으로 해서 유일하게 아니에요. A, D가 지금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B랑은 전혀 관련이 없네요. 자, 4번. B와 C는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법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은
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료 수집한 걸 갖고 와도 다 예라고 응답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고요. 자, 5번. C와 D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자, 문헌연구법은 아니오고, 필수적인가니까 면접법은 예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특징이 나온 거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았네요. 그럼 5번으로 넘어갈게. 이거 어디 갔어? 검은색 했구나. 자, 5번 보시면은 저 밑줄 친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라 그랬는데, 갑은 A국 65세 이상의 노인의, 자, A국 65세 이상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이제 모집단이죠. 그래서 사회관계망이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대요. 그래서 지금 기역이 독립변수죠. 그 다음에 문화 소비가 이거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고, 나는 이런 그 문제를 풀 때 물어보지 않아도 일단 다 찾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단원을 거의 다 맞추는 이유가 물어보지 않는 것도 일단 찾아놔. 그럼 도움이 돼요. 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이런 거 왜 쓸까? 문화 소비 이런 거 묻지도 않았는데 어,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 소비에 대한 가족 관계망, 지인 관계망, 단체 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했대요. 그래서 지금 니은이 뭐냐면은 이거는 독립 변수를 이거를 구체화한 거거든. 응. 근데 이제 구체화했다고 해서 요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응.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수치화 계량화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봐봐. 사회관계망 어떻게 측정할 거야? 측정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측정 가능하게끔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럼 반대로 가족관계망은 어떻게 측정할 거니? 가족의 수? 그럼 가족과 만나는 시간? 왜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 지금 구체화했다고 해서 이걸 개념의 조약적 정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음. 자, 갑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대요. 지금 디귿이 뭐가 되냐면은 디귿이 이제 표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 소비니까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고, 가족 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 지인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 단체 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 수로 파악하였다. 여기가 지금 독립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약적 정의가 되는 거고,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사회 관계망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인데, 남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 문화 소비와 지인 관계망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네요. 기억부터 볼게. 자, 기억부터 보시면은 니은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조작적 정의가
아닙니다. 다시 이건 그냥 독립변수를 구체화한 거야. 그래서 독립변수의 그냥 하위 개념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니은. 디귿은 갑이 선정한 표본. 맞죠? 아까 디귿이 표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표본 맞고요. 음. 자, 디귿 보시면은 리을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고려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지금 가족과 친척의 수가 가족 관계망인데 가족 관계망이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는 감소한다. 이게 지금 가족 관계망과 그다음에 문화 소비가 음, 이런 걸 이제 부의 관계라 그러거든. 부의 관계에 있냐를 물어본 건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린 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했거든. 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게 요게 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이게 부의 관계가 아니야.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존나 이게 산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음, 어, 릴도, 디귿도 답이 될 수가 없어서 이제 답은 니은 하나죠. 답은 1번이 되겠고, 넘어갈게요. 자, 6번 보시면은 지금 기갈상인데 이런 거는 이제 쉽고 빠르게 푸셔야 돼요. 자, 갑부터 보시면은 계층적 지위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이 갈등론이죠. 음. 자, 을 보시면은 아닙니다. 계층적 지위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결과이며 우리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을이 기능론이고, 병은 병 봤더니 계층적 지위는 개인의 출신이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투와 옷차림에 신경 쓰면서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는 것처럼 계층적 지위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병이 지금 상상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기상 요 순서로 나왔고,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갑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것도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 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근데 갈등론은 이건 없애야 된다.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봐요. 음. 만약에 문제에서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의 존재를 부정한다 라고 나온 건 틀린 거야. 둘 다 인정은 해요. 근데 기능론은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되게 좋은 거라고 인식하고 불가피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갈등론은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하지만 이거 없애야 된다. 개혁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때려 부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는 갑의 관점이 아니라 을의 관점이죠. 1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을의 관점은 을은 기능론인데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중시하죠. 왜냐면은 기능론은 이거는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 구조의 영향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6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
뚜껑이 계속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네. 어, 병의 관점은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요건 지금 갈등론의 주장이죠. 그다음에 4번. 갑, 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기능론인데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 건 갈등론이죠.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갈등론이에요. 음. 아무튼 자 5번 을, 병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갈등론인데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거는 기능론이죠.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6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7번까지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네, 칠판 지우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왜냐면은 칠판 지우면 팔이 아프잖아. 근데 내가 배드민턴을 치거든. 배드민턴을 치면은 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팔이 아프면 안 돼요. 너네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배드민턴에 굉장히 진심이거든. 배드민턴 동아리 회장이에요. 어. 근데 이제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저께지. 어저께 그 서울시 대학 배드민턴 동아리 연합회가 있어. 누리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긴급 총회를 한다는 거야. 갑자기 그 누리연합회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누리연합회 회장인데 뭐 한국에 대해 그 회장님 맞으시죠? 이러는 네, 맞네요. 했더니 저희가 긴급 총회를 하는데 오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어이가 없잖아. 어디서 사람 오라가라. 그리고 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 대학 70%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이제 3회 어떤 총회를 불참하면 제명이래요. 근데 나는 다 불참했거든. 뭐 오라가라, 어디서 오라가라,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제 내가 제명당하면 이제 우리 동아리에 피해가 가는 건데 그것도 회장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역할 갈등이 막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동아리 회장으로서 어? 누리연합회 총회에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사회문화 선생님으로서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되는가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동아리를 위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내가 거기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있겠냐? 학교에도 친구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유일하게 막 엄청 친하진 않지만 얼굴은 아는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우리 가천대 회장님이에요. 가천대 이제 동아리 회장님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회장님 총회 가세요. 간대. 그래가지고 제발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어, 저랑 같이 가서 총회 때도 옆에 앉고 총회 끝나면 이제 그 회장단이랑 이제 배드민턴을 같이 쳤는데 정말 좀 감사하게도 정말 이제 저를 옆에 껌딱지처럼 붙여놓고 계속 같이 있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가서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이 그래서 우리 말도 놓기로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둘 다 좀 이제 소극적이에요. 그 친구는 이제 내향형이고 저는 E긴 한데 완전 소문짜이야. 완전 이거만하니? 보이지도 않죠? 어, 걔는 이제 완전 아이 같아. 저희 둘이 서로 이제 소극적이어서 말도 못 놓고 있었는데 말도 났어요. 그래서 건우야, 건우야 정말 고맙다. 내가 너 덕분에 그 3시간 동안 외롭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다녀온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지? 아무튼 저는 이제 그래서 칠판 지우는 걸 좀 싫어요. 칠판 지우는 게 생각보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 너는 모르지.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나는 맨날 지우잖아. 7번. 7번. 아무튼 이렇게 좀 밑에 쓸게요. 낯선 국가를 여행하다가 차별을 당하면 그곳에서 만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내 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그래요. 그래서 나도 딴소리 하는데 내가 올해 1월에 이제 한 달 동안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인도 여행은 대학생 때 한 번은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인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막 식감한 사람들이 막 부러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포토를 찍어달라는 둥, 뭐 사인을 해달라는 둥, 뭐 자기가 뭐 무슨 어디를 뭐 데려가 주겠다, 뭐 우리 집에 와라, 막 응? 거기 가면은 그 내가 기차역에서 나 진짜 진기명기한 장면이 있었어.
그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서 뭐 어디 체험학습 같은 걸 갔나 봐, 다 같이. 근데 인도 기차 아시죠? 그 막 설국열차 나올 것 같은 존나 긴 기차에 막 사람이, 막 거의 무슨 뚜껑에도 타는 막 그런 모습이 실제야, 실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는데 이제 여고인가 봐요. 그래서 여학생들밖에 없어. 근데 여학생들이 한 100명?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 혼자 가진 않았고, 대학교 이제 동기들, 뭐 선배들 막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갑자기 이제 막 오더니 막 나보고 막 너무 잘생겼대. 말도 안 되죠? 구라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 이제 같이 간 일행들이 있는데, 다 나보다 못생겼어요. 다 이제 완전 먼지같이 생긴 애들인데, 막 너무 잘생겼대. 그래서 사진 찍어달래. 그 기차역에서 한 30분 동안 그 고등학교 애들의 사진을 다 찍어줬어요. 1대1 팬미팅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셀카 찍어주고, 보내고, 셀카 찍어주고 보내고 말했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이 있었나 봐.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이면은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말면서 애들 제지해야 되잖아. 근데 막 선생님도 막 와가지고, 막, 막, 난 코리아 너무 사랑하고, 막, BTS 막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선생님까지 막 단체 사진을 막 찍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막 내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일행이랑 다 떨어져 앉았거든? 근데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보고 어느 호텔에서 자니? 그래서 막, 막 어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막, 어, 너희들은 아가잖아. 아가들, 아가들은 들으면 안 돼요. 19금이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막, 말을 하면서 막 나한테 막 밤에 와라 막 이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내 편 같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집단 의식이 형성되면은 집단 내부 결속이 강화되면서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기도 합니다. 한편 집단 의식은 구성원의 결합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 디귿이 뭐냐면은, 너네가 눈치를 챘을지는 모르겠지만 디귿이 지금 접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렸어야 돼. 그래서 뒤에 보면은 힌트를 계속 줘. 친밀한 접촉 방식이죠. 그래서 친밀한 접촉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 그래서 이 리을이 1차 집단이죠. 리을이 지금 1차 집단인 거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사회적 관계가 지속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단적 접촉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 그래서 미음이 2차 집단이 되는 거고, 1번부터 보시면은 기억은 봤더니 이 집단 의식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할 때가 아니라 어,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충돌할 때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너네도 막 학교 친구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니면 반 친구들끼리 매일 치고받고 싸우다가 뭐 반별 축구 대항전, 뭐 피구 대항전 이런 거 하면은 같은 반 친구들끼리 똘똘 뭉치죠. 우리나라도 맨날 뭐 좌파니 우파니 뭐 무슨 그렇게 맨날 싸우다가 뭐 이제 한일전만 하면 똘똘 뭉치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충돌할 때 강화되죠. 이런 집단 의식은. 자, 2번. 니은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집단에 대한 동질감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동질감이 아니라 이질감 때문이죠. 이질감 또는 심각하면은 적대감 때문이에요. 3번. 디귿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별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접촉 방식인데, 요거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7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리을의 사례로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들 수는 없습니다. 리을은 1차 집단이기 때문에 1차 집단의 예를 들면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족 아니면은 뭐 또래 집단 이런 걸 이제 들 수가 있겠고, 5번.
미음은 주로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요건 지금 1차 집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미음은 지금 2차 집단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8번까지 여기다 쓰고 마무리할게요. 8번은 쓸 말이 없기 때문에 8번. 자, 다음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아프리카의 바이러스 감염이 빈번하게 된 것은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더욱 확대되어 완충 지역 역할을 하던 산림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곧장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인데, 더 심각한 거는 바이러스 감염이 국지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비상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인데, 바이러스를 더 멀리 신속하게 실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늘어난 대륙 간 항공망과 이로 인한 국가 간 교류의 증대였고, 바이러스의 이슬비는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죠.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 빈부격차와 관련된 얘기 아니죠. 자, 2번. 무분별한 개발은 맞는데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맞는데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 없어요. 자, 4번.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이런 얘기 없고요.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내용도 없네요. 자, 5번. 자본의 이윤축으로 인한 지역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틀린 친구들은 반성을 좀 하시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자, 이거 또 하나하나 다 써야 되잖아. 자, 그래서 저기 값을 정해 이제 답변을 좀 보면은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값은 2점이네요. 2점. 자, 을은 아니요, 아니요, 예, 예라고 해서 몇 점인지는 몰라요. 자, 병 보시면은 다 예라 그랬죠? 병은 약간 이렇게 한 줄로 찍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점수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교훈은, 어, 와리가리 치는 것보다 한 줄로 찍는 게 더 점수가 쉽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자, A는 일탈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습에 동그라미 치시고, 학습은 우리 차교론의 키워드였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A를 차교론으로 보는 거지. 자, 두 번째. B와 달리 C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건 우리 낙인 이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C가 지금 낙인 이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B와 달리 D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는 머튼의 아놈이죠. D가 이제 머튼의 아놈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D, B와 달리 A, C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지금 A, C를 지금 낙인 이론이랑 차교로 보는 건데, 지금 봤더니 실제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A랑 C를 차교랑 낙인으로 봤고, 요게 틀리면 요것도 틀리는 거기 때문에 요걸 맞았다고 해야 요거를 이제 맞는 거지. 응. 근데 그렇게 되면 채점을 하면은 요거 맞고 요거 맞았다고 하고 요걸 맞았다고 해야 그래 이제 병은 3점을 얻는 거고, 그럼 요건 틀린 거죠. 그럼 이제 채점을 해보면은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갑은 맞고 을은 틀리고,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틀리고, 예라고 한 사람이 틀린 거기 때문에 요거 틀리면 이제 요거 맞는 거고, 얘는 예라고 해서 맞았기 때문에 요거 맞고 요거 틀리면은 얘는 실제로 2점이 나오고, 그래서 얘는 1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답은 1번이에요. 답이 너무 어이가 없지. 채점하면 답이 끝나요. 기억은 1점이다가 정답이었고요. 2번도 볼게. A의 사례. A는 지금 차교론인데요. 차교의 사례로 비행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평판으로 인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는 지금 2차적 일탈도 나왔고 부정적 낙인도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3번. B의 사례로 경찰의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는 이건 디르켐의 아노미론인데요. 음. 우리 디르켐의 아노미론은 지금
A가 차교고 C가 낙인이면은 그 다음에 D가 머티나면 틀렸지. 이걸 안 찾아놨네. A는 차교가 맞고요. 네, B가 낙인이고 어, C부터 써야 되는데 C. 머튼의 아노미가 D가 틀렸기 때문에 C가 머튼의 아노미고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나 지금 새벽이라서 C가 낙인이죠. 머튼의 아노미가 D가 아니기 때문에 B가 머튼의 아노미고 D가 이제 뒤르켐의 아노미인데 뒤르켐 아노미는 지금 D이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4번. C의 사례로 프로야구 선수가 만년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경우는 머튼의 아노미죠. 더 주전 선수라는 목표와 본인의 실력에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거기 때문에 머튼의 아노미가 적절하고요. 자, 5번.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 배워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 이건 배워에 동그라미 치시고 학습에 포인트를 두는 거는 차별교제 이론밖에 없어요.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표는 마지막에 몰아서 풀기 때문에 10번은 잠깐 넘어가고요. 우리 11번 보시면은 지금 검은색으로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11번 볼게. 자, 이곳에서는 약속 없이 집에 손님이 올 경우 식사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같이 놀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친구만 혼자 방에 남기고 가족끼리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갑을 봤더니 A국의 식사 문화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갑은 좀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을을 봤더니 A국에서 자기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고 이런 문화가 우리와 달라서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을은 굉장히 상대주의적 태도죠. 그래서 우리 가에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1번 비교하며 평가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해. 이거는 비교론적 관점이고요. 2번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해. 요거는 이제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3번 동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해. 이건 사대주의죠. 그다음에 4번 타문화보다 자문화가 우수하다는 태도로 판단하는 자문화 중심주의고 답은 이제 5번인데 답은 또 계속 빨간색으로 쓰고 있었죠.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우리 상대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사회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인데요. 자, 명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대요.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는데 겨울은 얼마 후 시끌벅적한 봄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소박한 농경사회 안정은 투기적 상업의 자리를 빼앗겼고 여름에 접어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농경사회 토대는 무너져 내렸고 가을에는 은의 유입과 상품 경제 발달로 부자 대 빈자, 상인 대 농민,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참혹함이 더욱 심해졌는데 하지만 새로운 왕조는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을 향해 나아갔다. 지금 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순환론으로 평가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제 순환론을 찾아주시면은 자, 기억, 사회의 퇴보나 멸망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진화론이죠. 진화론, 니은. 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 아이고, 뚜껑. 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건 순환론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순환론이냐면은 사실 순환론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이거든. 왜냐면 이제 순환이 되려면은 그렇게 되려면 이 한 주기가 엄청 길잖아. 어, 보통 이제 나라가 야, 조선만 봐도 이 한 주기가 500년이 갔어요. 응. 그렇잖아. 조선이 어?
1392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1910년에 이제 마감을 해서 500년 가량의 이 주기가 이건 이제 순환론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이제 순환론은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디귿.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건 진화론이죠. 답은 니은, 리을일 텐데 미래의 사회운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순환론의 특징입니다.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은 쉬고 싶어. 자, 13번 볼게요. 자,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는 땡땡 연합이었는데 그들의 운동을 이끈 김정은? 감정은 미안해요. 감정은 아니 이게 집 프린터기로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이렇게 막 명확하진 않아. 진짜 미안해요. 감정은 어이가 없네요.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과 도덕적 분노였다.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 집회. 지금 기억은 지금 주류 사회에 대한 지금 뭐라 그래? 반감과 도덕적 분노이기 때문에 이건 좀 반문화예요. 그다음에 형제애와 연대 언어가 넘쳐 흘렀다. 하지만 동료 여성들을 대하는 남성들의 차별적 태도는 미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다르지 않았다. 회의에서 이들은 여성의 발언권을 제약했고 여성의 논의를 주도하려 할 때면 종종 야유를 퍼부었는데 남성들은 주류 사회의 반기를 들었지만 남성 우위 문화에는 놀라울 만큼 순응했대. 그럼 봐봐. 남성들이 주류 사회의 반기를 들었지만 남성 우위 문화에는 순응했대. 그럼 이 남성 우위 문화는 주류 사회예요. 국어적으로 그래. 응, 국어적으로 그래. 남성들이 주류 사회 전체에는 반기를 들었는데 이 남성 우위 문화만큼은 순응한 거야. 니은은 주류 문화예요. 응. 요거를 찾으셨어야 돼. 그다음에 계속 볼게. 여성들 역시 초기에는 이러한 차별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수 여성을 중심으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이 목소리는 결국 거대한 물결로 이어져 반전 운동을 넘어 이거는 일단 반문하고 이게 이제 반문화인 이유는 이 지금 주류 문화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주류 문화에 대한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반문하고요. 나는 사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이 반전 운동이라는 자체가 뒤집어 엎자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래. 그다음에 미국 사회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 여성 운동으로도 발전했다. 그래서 이 여성 운동은 하위 문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기억은 반문화죠.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니은 주류 문화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디귿. 디귿은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운동 아니죠. 리을. 이 여성운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운동 맞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4번이고요.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시면은 14번 여기다 써야지. 지금 A, B, C, D는 각각 공유성, 변동성, 축적성, 학습성 중 하나인데요. 자, 교사부터 읽어봤더니
지난 시간 문화의 속성 AB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중 나머지 세 가지를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선택하여 해당 속성이 부각된 사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사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를 보면은 을과 병은 해당 속성에 대한 사례 조사를 잘 했는데, 갑이 발표한 사례는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로 다음 시간에 다시 발표를 하래요. 이제 A, B, C들을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 그래서 A, B, C, D.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을과 병은 잘 얘기했다 그랬으니까 을부터 볼게. 과거와 현재의 국어 사전을 비교했을 때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진 것을 보면은 C를 확인할 수 있대. C는 지금 축적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그들끼리 사용하는 것은 지난 시간 무가 발표한 B로도 설명이 가능하대. 그래서 이건 지금 공유성이죠. 그다음에 병을 보면은 일본인의 감정 절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훈육, 학습이잖아. 그래서 D가 학습성인 거고. 음. 갑을 보면은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은 전체성이 아니라 이거는 변동성이죠. 그래서 A가 부각된 사례가 있으니까 A가 지금 변동성이 되는 거고. 음. 1번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은 공유성이죠. B가 공유성이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이건 누가 봐도 학습성이죠. 3번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은, 자,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은 지금 뭐냐? 변동성이죠. 변동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가 사라지거나 변화함. 이거 맞는데? 답이 1번이 아닌가? 미안해요. 갑이 선택한 거는 지금 전체성이죠, 전체성. 본인이 지금 전체성에 대한 잘못된 사례 조사를 한 거니까 선택은 전체성을 해놓고 다른 사례를 얘기한 거지. 미안. 사실 나 이거 1번 선택밖에 안 봤거든. 쏘리.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성인데 지금 3번은 변동성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4번 정의 발표한 문화의 속성은, 정의 발표한 건 뭐야 그러면은? 정의 발표한, 정의 발표했던 A니까 변동성이죠. 변동성은 문화가 세대를 전승하면 더 풍부해지는 건 축적성이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5번 무가 발표한, 무는 또 어디 있어? 어, 무는 아까 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가 발표한 B, 공유성이죠. 공유성은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이거는 지금 전체성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꺼졌나? 꺼진 소리가 나는데. 아무튼 이제 14번의 답은 1번이고요. 16번으로 넘어갈게. 자, 16번 보시면은 두 살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 자, 의료 지식, 법률 지식과 같이 오랜 기간 숙련을 통해 얻는 전문 지식은 소수의 특권인데, 의무교육의 확산과 TV,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로 대다수의 사람이 응급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거랑 과거에는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 골프가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였는데, 산업화로 인해 대중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스포츠 미디어의 활성화로 골프가 대중에 친숙해지면서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게 되었다. 자, 1번 볼게요. 오락 및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두 번째 사례만 나타나 있고요. 고급 문화를 대중화하여 평균적 문화 수준을 높인다. 16번 답은 2번이죠. 3번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사회 다원에 기한다. 이런 얘기 없고요.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 이런 얘기 없고요. 대중을 수동적인 문화 소비자에서 주체적 생산자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답은 누가 봐도 2번이고요.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보시면은, 자, 땡땡 기업은 조직 운영 방식 A가
기존 부서의 업무를 지나치게 분화하고 부서 간 벽을 공고히 한다고 보았대요. 그래서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여 자신이 미처 기계의 부속과 같다고 느낀 구성원 어쩌고저쩌고 나왔기 때문에 이 A가 관료제고요. 그럼 B가 탈관료제겠지. 그래서 B를 적용하여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사원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제 해결에 특화된 새로운 부서를 한시적으로 조직했고, 동시에 네모네모 기업은 사원들의 소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내 친목 소모임,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하려고 했네요. 자, 1번 보시면은 기업은 과업지향적인 사회집단 맞죠.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리을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집단. 음.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건 뭐야? 공동사예요. 음. 근데 이제 공동사회가 아니죠. 리을은 이익사회고. 그다음에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거는 맞아요. 어, 근데 공동사회는 아니에요. 자, 2번. 니은 디귿과 달리 리을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하냐. 자, 니은은 기존 부서고 디귿은 새로운 부서인데 어,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음.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비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 조직을 구분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야. 3번. A는 관료제죠.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로 자의적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관료제의 설명이기 때문에 17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럼 이제 4번 보시면은 탈관료제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성을 발휘하고 연공선에 따른 보상체를 중시한다. 이거 완전 관료제죠. 마지막 5번 보시면은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은 탈관료제고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은 관료제이기 때문에 반대로 나왔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17번의 답은 3번이었고 18번으로 넘어갈게. 18번은 지금 문화 접변이 나왔는데요. 자, 가를 보시면은 갑국에는 400여 종의 지역 전통주가 있었는데 갑국을 지배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직접 전파를 파악하셨어야 돼. 응.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갑국의 전통주 제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재료를 들어와 직접 술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을국으로부터 독립한 현재까지도 갑국의 전통주는 문헌에만 존재하고 있다. 그 을국에 지금 뭐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직접 전파만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건 내 풀이에요. 어, 뭐 다른 강사가 여기서 뭐를 찾았니? 뭐를 찾았니? 뭐 이러면 될 수 없는. 그분의 말이 맞아. 내가 뭘 알겠니? 나는 그냥 대학교 3학년 그냥 과외 선생님일 뿐이에요. 어, 근데 내가 봤을 땐 가히 직접 전파밖에 없어. 모자른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난 다 맞아요. 내가 20분 만에 풀었거든. 음, 뭐가 더 있으면은 그분의 말이 맞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문화접변 이 파트가 내가 막 가끔 이렇게 내 저기 어디 메가스터디에서 했잖아. 어? 근데 보면 뭐 어떤 강사는 뭐 이거를 작년 수능에 그래 작년 수능. 어떤 강사는 이거를 뭐라 했네. 우리 강사는 이걸 어떻게 했네. 해갖고 막 오르비, 뭐 DC는 엄청 막 얘기가 많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결론. 어, 걔한테 배운 사람은 걔 말이 맞아요. 얘한테 배운 사람은 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 둘 다 답이 똑같아요. 답이 다르지 않아. 그렇게 판단해도 되고 그렇게 판단해도 돼. 이제 제발 그런 거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듣는 사람은 뭐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는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사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 맞아요. 제발 내가 틀린 거야. 내가 틀린 거니까 따지지 마세요. 나는 그냥 서울대도 아니야. 난 서울대도 아니고 난 사회교육과도 아니에요. 나 저기 어떤 이상한
이상한 학과라 그러면 이제 우리 과 애들 보고 막, 우리 과 부끄러워? 막 이러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저기, 어, 어, 과를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내 학생 중에,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몇 명 있어. 이제 마주치기가 싫진 않아요. 마주치기 좋아. 밥도 사줄 수 있어. 근데 부끄럽잖아. 어. 내가 수업할 때는 막 이렇게 되게 엄격하고 막 진지한데 막 맨날 그 과 애들 나 삼수해가지고 애들보다 나이도 많아요. 맨날 형 괴롭히고 막 이런 모습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과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보는 너네들 중에도 분명 외대 갈 애들이 있어. 없겠니? 부끄러워서 그래요. 뭐 아무튼 음. 나는 서울대도 아니고 사회교육과도 아니고 나 뭐 저기 그냥 꼴랑 사회문화는 한 7년 했거든. 음. 사회문화 오래 한 사회문화를 조금 잘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강사들이 뭐라 얘기했다 뭐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러던데요. 네, 너네 학교 선생님이 맞아요. 내가 틀린 거야. 난 여기서 직접 전파밖에 찾지 못했어. 이게 나의 한계인 거지. 근데 실제로 이거 직접 전파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를 볼게요. 자, 병국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전통주를 즐겨 마셨는데, 병국으로 대거 귀화 동그라미. 그래서 귀화도 보시면 이거 직접 전파예요. 음. 귀화한 전국의 근로자들이 최근 이 전통주에 자신들이 전국에서 들여온 약재를 섞어 마시기 시작했고, 이 효능이 알려지자 병국의 주류 회사가 이 술을 땡땡 약주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 상품을 판매했다. 이거 지금 문화융합이죠? 1번부터 보시면은 강제적 문화 접변. 이거 강제적 문화 접변은 맞아요. 음. 왜냐면은 이 금지하고 라는 편 때문에 나는 이걸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봤습니다. 근데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나의 발명 없습니다. 자, 3번. 가와 달리 나에는 자극 전파는 가나 둘 다 없고요. 나와 달리 가에는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나긴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갑국의 전통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체성이 상실됐지만 이게 동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을국에 뭐 술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응? 어머나, 미안해요. 이거 동화예요, 동화. 정말 미안해요. 자, 전통주 제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재료를 들어와 직접 술을 제조해 판매했대요. 이거 동화죠. 내가 왜 이 줄을 못 봤을까? 미쳤나 봐요. 이거 동화예요, 여러분. 어. 4번. 가에서는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났죠. 지금 동화가 있기 때문에 5번 가와 나에는 모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네요. 다 5번이고요. 어머, 나 이거 틀릴 뻔했네. 네,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야. 새벽이라 그래요. 지금 몇 시냐면은 어머, 6시 반이야? 아이고, 해가 떴겠는데? 자, 19번. 어, 이거 지금 몇 시간째 찍고 1시간 반 됐겠네. 자, 19번 보시면은, 자, A국으로 이주한 갑은 땡땡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 자, 우리 사회적 소수자가 나오면은 어떤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지 다 정리해주면 좋아요. 근데 일단 여성이래요. 음. 승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관리직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대요.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갑은 땡땡씨를 상대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외국인의 관리직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땡땡씨의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 이거 정치화법 푸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중 전공이 법학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는 로스쿨이 있어서 법학과는 없고 이제 국가 리더학이라고 있어. 그 이제 법학과가 이제 말만 슬쩍 바꿔서 이제 국가 리더가 됐는데, 아무튼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땡땡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준비 중이래요. 이에 A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심 판결을 지지하며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대요. 자, 기억,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은 주류 집단입니다. 이거 지금 주류 집단인데, 갑은 지금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니은. 갑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다양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성도 있고 이주민도 있죠.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디귿.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요. 리을. 기역은 시민사회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A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개념을 다 받고 저랑 도표 볼 건데 10번부터 한번 볼게요. 10번. 자, 10번 보시면은 지금 갑, 을, 병이 있고요. 자, 얘네 부모의 계층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년 전 본인 계층과 현재 본인 계층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계층은 상중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인데, 음, 그럼 지금 A가 중층이고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이겠네요. 음, 피라미드형이니까 상중하 순서대로 많아지잖아. 그럼 이제 20년 전 본인 계층 갑은 지금 중층이고 현재는 하층이죠. 네, 을은 하층, 상층 이렇게 되는 거고, 병은 상층, 중층 이렇게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갑국은 피라미드형이고, 을이 속한 계층은 이제 다이아몬드형이죠. 중층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병이 속한 국가는 모래시계형이죠. 1번부터 볼게요. 자, 갑과 달리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냐? 갑도 상층에서 중층으로 하강 이동을 했고요. 을도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강 이동을 했기 때문에 둘 다 하강 이동을 했죠. 2번. 을과 병은 모두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졌냐? 자, 계층 대물림은 부모와 20년 전 본인을 보셔야 되는데 계층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셋 다. 3번. 갑과 을은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하였냐? 일단 상중이니까 세대 간 이동했죠. 그다음에 세대 내는 요거랑 요거 보는 건데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네요. 4번. 을이 속한 국가는 계층 양극화 밑줄. 계층 양극화는 모래시계형이죠. 모래시계형은 병국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는 을국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10번은 굉장히 쉬웠고요. 그럼 이제 15번이랑 20번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우리 15번을 좀 먼저 보시면은,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버텨줄까? 아직 촬영 중이네요. 자, 15번 먼저 보시면은 지금 T형과
T 플러스 30년에, 자, 볼게요. 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A, B. A는 사전 예방적이래. 그러면 A는 지금 보험이죠. 그 다음에, B는 사후 처방적이니까 B가 부조죠. 그 다음에, 비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70, 26, 그 다음에 14. 이렇게 돼 있고, 77, 기억, 그 다음에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봤더니 중복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의 T랩의 50% 감소하였고 중복수급자 수는 동일하대요. 자,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풀 건데 이렇게 어,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국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어, 음. 이게 지금 보험이고 이게 부조야.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건 비수급자예요. 그럼 이 갑국 전체를 더해서 몇이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는데 음, 요게 70이고 요게 26이거든? 그러면은 100은 70 더하기 26 더하기 14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00이 넘어요. 근데 100이 넘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를 두 번 더해서 그래. 음, 그래서 빼기 중복 수급자를 하면은 100이 딱 될 거야. 그럼 지금 요걸 다 더하면 몇이야? 이게 지금 40이니까 110이거든? 중복 수급자는 12여야 돼요. 이해했어?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100이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더했을 때 100이 넘는다는 거는 중복 수급자를 두 번 더해줬다는 거거든. 그래서 두 번 더한 거 한 번 빼주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빼주시면은 여기가 10이고, 보험 수급자는 70인데, 그 중에 중복 수급자 1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60. 그다음에 부조는 여기가 26인데 이미 10이 있으니까 여기가 16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인구수를 뭐 x 대 y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는 분도 있는 건데 봤는데 별로 이제 너네를 위한 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뭐 나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풀이 별로 적합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풀이는 쉽고 너네가 따라할 수 있는 풀이를 보여주는 게 강사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 어? 자기가 똑똑한 거를 막 뽐내고, 나는 야,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그냥 문제풀이 쇼예요, 쇼. 너네를 데려다 놓고, 자기의 지식과 똑똑함을 뽐내는 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게 일반인의 풀이죠. 이게 나는 서울대가 아니라서, 이게 일반인의 풀이.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중복수급자 비율이 50% 감소했대. 이게 이제 100%, 이게 지금 비율이잖아, 비율. 100% 중에 10%가 중복수급자였으면, T 플러스 30년에는 5%가 중복수급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부조는 72%가 되는 거고 비수급자는 15%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 다 돼서 100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이거 20에 70이면 92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몇이야? 다 돼서 100이 되려면 8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중복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 동일하대. 그럼 얘가 5% 10%인데 인구수가 동일하려면 여기에 인구가 2배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2, 5, 10이니까 100명일 때 10%면은 10명이고 200명일 때 5%면 10명은 똑같잖아. 근데 이제 인구수의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T 플러스 30년 전체 인구의 2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1번. 기억은, 그러면 이제 부조수급자는
여기 지금 부조잖아. 그럼 여기 이제 13이 되는 거지. 13은 T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 10%보다 크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중복 수급자의 비율 5보다도 크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틀린 거지. 1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번.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는 부조죠.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은 8%지. 자, 비율에는 곱하기 2 하는 거 아니야. T년에 비해 16에 비해 절반이 된 거니까 8%포인트 감소하였다라고 하던가 50% 감소하였다라고 하던가. 8%포인트 감소했다고 하면은 맞죠?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모든 사회보장제도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거든. 누가 더 크냐의 차이인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는 일단 여기 나온 보험과 부조 둘 다 해요. 그러면은 T년은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은 70에 86이거든. 86과 여기는 지금 다 더하면은 85죠. 근데 인구수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동일하지가 않고요. 4번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부조인데,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30년은 8에 2배 해주시면 16명이고요. 그 다음에 T년은 그냥 16명을 해서 동일하죠. 그래서 2배이다.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답은 5번일 텐데, T년에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건 보험인데,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년에 보험에만 60명이죠. 얘는 T 플러스 30년 비수급자는 15%에 2배 하시면은 30인데, 요거의 2배이다 하면은 맞죠? 15번의 답은 5번이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풀이가 가장 깔끔하고 쉽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풀지 않을까 싶은데. 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렸을 법한 20번을 볼게요. 20번은 지금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한테 너네가 이거 이제 낯선 거야. 이제 원래는 선생님 이 유분호 내 실제 내 학생의 답이야. 이거 우리가 풀던 문제가 아니다. 응? 이 유분호 총을 못 채운다. 그러는 거야. 어? 그래서 뭘 왜 못 채우니? 그랬더니 수치가 딱딱 안 떨어진대. 그럼 못 푸니? 어, 그게 왜?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 대로 푸는 거야. 그래서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볼게. 자,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절반이죠. 그래서 한번 식을 이렇게 써보시면은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노년 인구의 3배래요. 이제 부양 인구를 기준으로 이게 우리가 좀 설정을 해주시면은 부는 2유고 6노다. 그럼 우리가 T년과 플러스 30년과 T 플러스 50년에 일단 유부노를 이렇게 채워보면은 자, 부가 6일 때 유는 3이죠. 노는 1이고 총은 10.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A시기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 B시기는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50년으로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거고, A시기와 B시기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대.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계속 10명이라는 거.
열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고 경제 성장 동력은 부양 인구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일단 써두시고요. A식이 봤더니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대요. 그럼 지금 10분의 6이니까 그대로 10분의 6인 거야. 그지? 근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비율이 감소했죠. 여기에는 그냥 3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총인구가 10명이기 위해서는 노인은 1명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 여기서 감소한 만큼 여기서 늘어나겠죠. 3명 감소했으면 3명 늘어나고 5명 감소했으면 5명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시기를 봤더니 전체 인구 중 부여인구 비율이 감소했네? 그럼 여기가 있을 때 6보다 작아요. 6보다 작고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또 감소했어. 그럼 일단 3보다 작은 거에서 또 감소한 거잖아. 그럼 3보다 작은 거에서 또 감소했으니까 화살표를 2개로 표시해주면은 이거는 노인 인구는 1보다 큰 거에서 더 증가할 수밖에 없지. 얘네가 감소한 걸 다 얘가 받는 거니까 그만큼 증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식의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했거든? 이것도 일단, 요게 이제 답의 키워드인데, 1번부터 볼게요. A식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 피부양 인구가 원래는, 어, U랑 노랑, 어, 4였거든? 응. 근데 여기도 부가 6으로 딱 버티고 있으니까 피부양 인구는 똑같이 4예요. 피부양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이 저하되지도 않겠죠. 2번. B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근데 이 화살표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어? 여기 화살표 2개 떨어지고 부양은 1개 떨어졌는데 그럼 부양은 더 유소년 인구가 더 감소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유소년 부양비 감소했대. 유소년 부양비는 부분의 유잖아. 그지?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하려면은 일단 부도 떨어지고 유도 떨어졌지. 어.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하려면 얘가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원래 100분의 50이었다고 칠게. 100분의 50이었는데 얘가 이제 감소를 한 거야. 근데 부랑 유랑 똑같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50분의 25가 돼. 그러면은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했니? 감소하지 않았어요. 유소년 부양비 똑같잖아. 어? 근데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를 한 거야. 음. 더 30분의 25가 됐다고 칠게. 이러면은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40분의 25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확실히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했지. 그러면은 얘는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50이었는데 둘 다 감소하긴 했는데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했더니 이거는 지금 2분의 1보다 크죠? 이게 지금 8분의 5니까 62.5거든? 이러면은 둘 다 감소했는데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했더니 유소년 부양비는 크잖아. 이 모양을 너네가 만들 줄 알았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학생은 2번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에요. 이게 비시기에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어, 그냥 이렇게 숫자를 대충 이렇게 조작해보면은 답이 나올 거야, 얘들아.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능에서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낼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한번. 세대 간 갈등은 B보다 A에서 더 심각할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은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음,
지금 노년부양비는 지금 T 플러스 50년이 더 크지 않겠니? 응. T 플러스 50, 그럼 B 시기가 더 심각하겠죠?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T년의 총부양비는 6분의 4니까 100보다 작고, T 플러스 30년의 총부양비는 6분의 4니까, 같네요. 근데 100은 아니죠? 둘 다 100보다 작고요. 자, 5번.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30년보다도 많네요.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랑 9월 모의고사 해설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못 봐도 된다. 못 본 게 죄도 아니고, 어? 못 본 게 부끄러울 일은 맞지만,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문화는 한두 달만 더 하면 충분히 1등급 나올 수 있어. 내가 보장할게요. 어. 그래, 이거 보장하면 안 돼. 이거 보장한다는 말 취소. 한두 등급씩 더 올릴 수 있는 건 내가 보장할게요.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보고 수능 전까지 하루에 사회문화 공부 2시간씩만 하면 한두 등급 무조건 오릅니다. 이거 안 오를 수가 없거든. 그리고 나의 경쟁자들은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구나. 상위 4%라는 놈들이 이걸 다 못 맞다니 얼마나 빡대가리인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상위 4%면 어마어마한 거거든.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이 얼마 많은데, 똑똑한 애들 중에 상위 4%가 이걸 다 못 맞았다는 거는, 너네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너네가 1등급 받을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멍청하다는 건 아니에요. 너네들은 정말 잘했어. 너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와, 정말 잘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1등급인 친구들은 이거 지키려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하루에 2시간씩만 하자, 사회문화.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 치면은 5분의 1이거든. 그 정도는 투자하셔야 돼요. 어, 2등급 올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한 등급만 올리고 싶다 하면 뭐 유지만 하면 된다.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앞으로 수능 완성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나중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